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데일리 뉴스는 참 재미있는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제목 여기 보이시죠? 강남 집주인의 꼼수 쪼개기 증여 늘었다. 아마 이제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공부 투자를 하려면 강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강남 집값이 왜 이렇게 지금 비싼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어, 인정하는 것부터 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어, 또 하나가 있어요. 투자도 투자하지만 강남에서 하는 절세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지금 오늘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가져왔는데 혹시 오늘은 좀 약간 마이크 상태가 괜찮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노트북에다가 이제 제가 컴퓨터가 좀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집에 있는 그 데스크탑 이제 아이맥이라고 하는데 걔를 연결해서 했는데 걔가 지금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노트북으로 맥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북으로 하니까 임시 방편으로 제가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좀 소리가 좀 약간 지글지글 했잖아요. 예. 잡음도 좀 섞이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 아이맥에 연결했던 마이크를 이제 맥북에 연결해서 하니까 소리가 좀 아마 더 괜찮으실 거예요. 어, 결론은 그냥 비싼 거 돈 쓰면 된다. 아이씨.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 볼 건데 그 전에 잠깐 이거 보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기사 분석은 안 하고 참고만 드릴 건데 자, 진단 내년 장기 보유 공제 축소 폭탄 미동도 없는 시장 왜 그러니까 분산제 영향으로 가격이 되레 상승했고 매물도 없다. 연내 살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1월 1월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무조건 2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되면서 해 넘기기 전에 팔고 넘어가자는 매물이 폭증할 거라는 예상이 여지없이 빗나갔다. 아,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이거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다고. 몰라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미 알아도 뭐 그까짓 거 하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9억 넣는 고가주택에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비과세라고 가정을 합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에서 원래는 다 비과세인데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면은 이때 9억은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9억까지만 비과세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가 있는데 얘가 1가구 1주택 비과세예요. 얘를 팔면 9억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그런데 그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 1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보유만 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해줬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보유가 아니라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2년 이상 보유해야, 아니, 거주해야 80%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거주를 했다면 상관이 없고 나중에 거주를 할 거면 상관이 없고 어차피 9억이 안 남으면 상관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무담이 너무 커요. 그리고 취득일 기준이 아니라 양도일 기준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건데 밑에 쭉 이제 기사를 보면은 분위기가 지방에서도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 안 판다는 거죠. 서울 사람들이 내려가서 투자를 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팔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대전 얼마 전 대전도 저는 갔다 왔어요. 아이파크 시티 경우에 양도세 1년 미만이면 양도세가 50%거든요. 그럼 지방세 붙으면 55%예요. 그래도 그냥 낸다는 거죠. 자, 아무튼 왜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기사가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오는데 가장 물어보는 게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지역의 집값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 같냐. 그리고 하락할 조짐 이슈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거시적인 경제가 흔들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 즉 여기 나오죠. 지금 상황에선 청약이 좋은 전략이겠지만
대출 같은 경우 금리 면에서는 조건이 나쁘지 않은데 개인별로 대출이나 여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금액이 높은 건 쉽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대로는 여력이 된다면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또 이제 11월 실거주 정규 과정을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 여기 보세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거주용 한 채는 시기적으로 하는 게 맞다. 어떤 방법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제가 지금 그 분위기가 뭐 어쩌다 저쩌다 그것도 그거지만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실거주도 좀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의 메인 기사를 보죠. 자, 참고하시고요. 자, 강남 집주인의 꼼수 쪼개기 증여 늘었다. 자, 재건축 매매가 막히자 가족의 일부 넘기는 사례가 급증한다. 미리 증여할수록 상속 재산에 포함한 데 돈 버는 셈. 자, 서울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이제 원베일리족이가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거래된 15건 중 10건이 증여다. 자, 최근 정부 규제로 일부 재건축 단지 매매가 막히자 다주택자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지분의 일부만 증여하는 지분 쪼개기 증여가 늘고 있다. 이야 지분 쪼개기 증여 증가. 자,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세금을 내고 매매를 하느니 차라리 자녀들에게 미리 지분을 증여하는 게 향후 이득이 될 거라고 판단한다. 아까 그거랑 비슷하죠? 양도 안 해. 차라리 가족에게 증여. 단 전체가 아닌 일부. 이게 이제 특이한 거 이게 이제 쪼개기 증여.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한번 살펴봅시다. 야, 이것도 너무 재밌는 건데 이거. 자,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증여가 1681건으로 전월 대비, 그러니까 7월달 대비 8월에는 76.4%가 급증했다. 그 중에 송파구가 제일 많고 서초, 강동, 강남 4구의 증여 건수가 54.6%. 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하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자, 매매 막히자 지분 증여로 선회. 아씨, 제목도 되게 잘 지네. 진짜 칭찬해. 자, 제 매매 막히자 지분 증여로 선회. 아, 자, 최근 서울과 경기 신도시 지역의 증여가 급증한 이유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타인 간 매매 거래 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목적도 있지만 또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은 정부 정부 규제의 어떤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이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지금. 자, 또한 정부 규제로 서울 재건축 입주권은 양도가 금지돼 있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조합원 분양권 점유가 금지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재건축 물건을 가진 재력가들이 야, 그럴 거면 그냥 자녀나 배우자, 사위나 명들에게 재물 등. 자, 여기,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게 나서 제가 지금 말이 좀 꼬이고 있어요. 자, 이 증여 대상이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 배우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위, 며느리. 자, 전국의 사위, 며느리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예컨대 최근 분양을 앞둔 레미안 원 베일리는 입주 때까지 매매와 명의 변경이 어렵다. 이에 지분 90%를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은 10%만 보유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 나머지 지분을 넘기는 식이다. 자, 대박이다. 자, 차례 원베일리. 자, 명의 변경이 금지무로 본인 10% 지분만 보유, 나머지 90%는 자녀 등에게 증여. 오케이. 그리고 나서 추후 본인 10%도 증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결국엔 넘긴다는 거죠. 자, 이유가 뭘까? 자, 서울에서 반포 매물을 팔아서 이만한 매물을 살 수 없다. 그리고 매매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제가 항상 수업 시간 때 많이 드는 사례가 그 제 아는 지인분이
신반보 자해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걔가 1번, 그리고 2번을 뭐 다른 물건을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1번에서 2번으로 할 때 일시적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신반보자 A를 비과세를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그걸 샀다가 또 그런 물건을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사잖아요. 이 말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이만한 매물을 살 수도 없다. 자, 특히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매물을 전부 넘기기보다는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지분을 나눠서 증여하거나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방법도 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거 나옵니다. 실제 증여세는 절세하려면 한 명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와 배우자 또는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눠줄수록 증여세 절세 효과가 크다. 자, 그래서 증여세 절세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컨대 30억대 아파트를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했을 때 잦은 납부세액은 각각 2억 7,326만 원. 와우. 그런데 30억 중 8억, 8억을 증여하는 거예요. 증여, 8억을 증여. 근데 배우자한테 6억, 성년 자녀 2명에게 1억. 그러면은 배우자 6억이니까 증여세 안 나오죠. 성년 자녀가 2명이니까 각각 5천만 원 되니까 증여세 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22억에 대해서 상속을 하면 1억 1,200만 원으로 1억 4천만 원 가량을 절세할 수가 있다. 이야, 아웃스탠딩. 괜찮은데. 음. 자, 또 10억 원을 한 명에게 증여하면 세율이 높지만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자녀별로 금액마다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세금은 줄어든다. 그래서 상속은 전체 재산에 대해서 일단 과세가 돼요. 그런데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 수중자마다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분산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올해 서울 아파트 월별 증여 현황. 우와, 멋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재밌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전국의 며느리 사위 잘 들으세요. 저한테 감사할 날이 올 거예요. 자, 자녀 등에게 전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소유권을 넘기는 부담부 증여도 늘고 있는데, 이건 알죠? 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내야 돼요. 왜? 양도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과세 대상 자산, 즉 열거주의를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인데 여기에 전세 보증금이 3억이 끼어 있다. 이걸 내가 사랑하는 자녀한테 넘겼을 때 어떻게 된다? 나는 사랑하는 자녀한테 5억짜리 아파트를 넘겼지만 동시에 이 사랑하는 자녀한테 3억 전세 보증금도 떠안게 한 거죠. 그러면은 내가 아파트, 즉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면서 동시에 보증금 3억 원이 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보증금 3억 원 채무를 털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법에서. 자, 그러면 두 가지 요건 만족되기 때문에 나는 양도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담부정여도 굉장히 파워풀하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 양도세가 이제 중과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특히 자녀뿐 아니라 며느리나 사위와 함께 지분을 나누는 경우도 많은데, 자, 잘 들으세요. 전국의 며느리 사위. 사위와 며느리는 상속 재산 합산 기간이 5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녀들의 10년보다 짧기 때문이다. 오호, 오호. 자, 상속 재산 합산 기간이 10년이 아닌 5년으로 짧다. 자, 그리고 이때 또 며느리 사위하고 부부간 증여해버리면은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며느라, 너는 우리 집안의 딸이다. 내가 너에게 이걸, 이걸 어떻게 증여하겠다. 딱 증여를 받아요. 증여 받으면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어, 이 자녀들한테 상속재산이 역산해서 10년 동안 상속을 했는지를 봐서, 증여를 했는지를 봐서, 증여한 게 10년 안에 있다면은 걔가 이제 상속재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10년인데, 며느리하고 사위는 5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죠? 뭐 우리는 며느리하고 사회를 받으면 며느라 너는 이제 우리 집에 친딸이나 다름없다. 뭐 박서방 자네는 우리 집안에 내 친아들이나 다름없네 그러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친자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상속재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상속이 시작될 때 자식 친자식은 과거 10년까지 보고요. 며느리나 사위는 5년밖에 안 보거든. 그래서 역시 여전히 세법에서는 며느리와 사위는 친자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종필 세무사는 자, 상속인이 여기 나오죠. 상속인이 죽으면 자녀들의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는 5년이 지나면 상속 재산에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증여를 준비하고 시간을 버는 사람이 많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증여를 하고 시간을 버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와 전국의 며느리와 사이는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를 친딸과 친아들로 생각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증여를 하십시오. 그런데 저기 있는 정말 친자식보다는 제가 더 나을 겁니다. 저는 5년밖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멘트 날리세요. 아셨죠? 우리 곧 연말 되면 가족끼리 모임이 있을 수 있는데 에, 어, 어, 만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잠깐 보면 강남 집주인의 절세법을 우리가 배우자.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쪼개기 증여다. 그러니까 작년 초와 올 초에는 그냥 일반적인 증여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분 쪼개기 증여도 늘어나고 있대요. 야, 이거 진짜 왜 그러냐? 야, 양도 안 해. 야, 이거 어차피 세금도 많이 나오고 어차피 거래도 안 돼. 정부가 이렇게 막아놨어.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가 가족한테 증여할게. 근데 요즘 트렌드가 뭐다? 아우, 촌스럽게 어떻게 다 증여하니? 전체가 아닌 일부만 증여하는 거지. 음, 그래서 증여 대상은 자녀, 배우자, 사위, 며느리 등인데 자 원베일리 사례를 한번 봤어요 우리가 얘가 이제 본인은 10%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자녀 등에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10%도 나중에 증여해버리면 이제 전체가 이제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여세 절세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나눠서 하면 좋은데 상속세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전체 물려받는 재산에서 한 방 때려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근데 증여는 수중자마다 따로 과세하므로 일종의 분산이 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며느리와 사위였다. 왜냐면 상속이 시작되면 여기 나오죠.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이 죽으면 자녀들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지만 며느리나 사위는 5년만 지나면 그게 끝난다. 그러니까 아직도 세법은 며느리와 사위는 친자식, 친딸, 친아들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걸 이용해서 말씀하세요. 전국의 며느리와 사위는 부모님 여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님한테 말하는 거죠. 저에게 하시면 5년이면 끝납니다. 10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띠용 하는 거죠. 그리고 각서 쓰는 거죠. 뭐 절대 뭐 쓸데없는 뭐 이렇게 이혼을 하거나 그딴 식 안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재밌다. 혼자 하면 재밌는 거 아니죠? 같이 좀 재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기사 유익했죠? 이런 거 재밌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직방 TV로도 한번 해야 되겠다. 재밌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예, 정말 감사하고요. 되게 큰 숫자예요. 이게 이제 그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빨리 또 붙어요. 더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일리 뉴스가 곧 있으면 100일이 되는데 이제 100일이 되면 이제 사람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이 되고 나면 이제 얼굴도 좀 더 많이 노출하고 그래서 이제 영상도 이거 맡길 거예요, 이제. 맡겨서 이제 더 많이 하고 그럴 건데 이거 맡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네. 바쁘다 그래서. 그래서 혹시 뭐 영상 편집 저를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그런 분도 저한테 좀 댓글 남겨주세요. 진지하게 이야기 한번 해봐요.
어, 그리고 어젠 또 칭찬 들었어요, 제가. 우리 직방 매니저님들이 구독자 수 5천 명에 비해서 조회수가 이 정도 많은 것 같다. 왜냐면 이분들은 이제 그 직방 TV가 지금 현재 11만, 12만이고 이제 또 경쟁사, 선의의 경쟁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더 많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막 30만, 20만 그런 분들 이제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비록 10,000명도 안 되지만 조회수가 나쁘진 않다는 거죠. 이게 모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예, 감사 말씀 드리고요. 더 열심히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 나쁘지 않았죠? 어, 자,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어, 오늘 수요일이죠. 저는 오늘 뭐 또 이제 해야 될 거 많이 있고 오늘은 좀 차분하게 좀 있으면서 이제 빨리 세 번째 책을 집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빨리 끝나면은 세법책도 얼른 이제 개정판을 내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일이 많죠. 그래도 할 게 많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점점 더 이거를 스마트하게 할 거고 다른 사람한테 저는 좀 많이 넘길 거예요. 꼭 제가 하는 것만 좀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셨길 바라고요. 자, 편한 저녁 시간 되길 바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렇게 발전하고 내 스스로가 더 좋아질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독서, 책 보는 것도 좋고 음악 듣는 것도 좋고 취미생활 가는 것도 좋고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좀 드세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선물을 주면 힐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16일 데일리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